안녕하세요.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77페이지 현대시 1번의 심훈의 그날이 오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심훈 선생님은 1901년생이시고요. 19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6의 짧은 생을 사셨는데요. 1910년부터 45년까지가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심훈 선생님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수능이나 이제 모의평가에 한 번도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작품을 오히려 출제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쌤이 별을 5개를 치겠습니다. 별이 왜 예쁘게 안 만들어지지? 자,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작품이 상록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농촌 계몽 소설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3.1 운동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었고요. 학교도 퇴학을 당합니다. 영화 활동도 했다고 하고요. 소설가이자 시인이시죠. 소설가이면서 시인입니다. 굉장히 행동적이고 그다음에 저항적이고 그다음에 민족적이고 그다음에 휴머니즘에 입각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날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으로 벗어나는 빛을 회복하는 광복이자 우리가 홀로서는 독립이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정법을 통해서 얘기한 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독립했던 저항시의 효시이자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9월 수능 중에 한번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은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3번 보기죠. 3번 보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은 고통을 겪었고 광복의 의미는 간절한 염원의 대상이자 그러면 엔드기 때문에 넘버링 할게요. 이상적 미래였습니다. 가는 광복의 상을 가정했고요. 적극적 행동 수행과 1번 극단적 자기희생 의지와 같은 죽음을 연상하는 표현을 통해서 격정적 감정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돌아와서요. 보기에서 나왔던 말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광복이라 그랬고요. 광복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염원이자 이상적 세계였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적극적 행동 표출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극단적 자기 희생 의지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것이 아주 격정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 실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자, 그럼 화대상심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나가 드러났죠. 오행에 있습니다. 대상은 보통 제목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날 광복이죠. 그리고 상황은 그날을 기다림으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심리가 아니죠. 그냥 기다린다는 거죠. 심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갈망. 이렇게 하면 광복에 대한 갈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작가는 이제 전라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작가는 지금 매우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일제강점기여서 매우 힘듭니다. 주먹이 운다. 그런데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이라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날이 상상을 했을 때 그날이 오면 북한산이 일어나고요.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치고요. 그러면 자기가 까마귀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보신각 종을 머리로 헤딩해서 울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신각 종을. 근데 너무 기뻐서 내가 죽어도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날은 이제 광복으로 보면 되겠죠. 그날이 오면 가정법을 썼고요. 그날이 오면은 반복법을 썼고요. 그리고 오면하고 오면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변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한 이유는 운율도 있지만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변주는 변화이고요. 삼각산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라고 하는 세 개의 봉우리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이 별명이 삼각산입니다. 일어나, 그러면 의인법이 되겠죠. 더덩실, 의태부사입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고요.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죠? 뒤집혀, 역동적입니다. 용소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죽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하고 또 가정했죠.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원래 나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르는 하는 게 시적 호용입니다. 시적 호용, 까마귀와 같이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직유법이죠. 종로의 종이 있는 지명이 많이 나오고 구체적 지명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 지명이 선생님이 대괄호 쳐둘게요. 종로가 있고 한강이 있고요.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인경이 종입니다. 종. 서울에 종각이라고 있어요. 종각. 그러니까 종로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종각. 그래서 보신각이죠. 우리 1월 1이 되면 33번 치는 게 보신각입니다.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그러면 이게 아까 보기에 나왔던 적극적 행동 표출이자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죠. 좀 끔찍합니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과장이죠. 그다음에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하면 남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경어체도 사용되었고요. 남지 않을 것이다. 한이 남지 않을 거다. 너무 기뻐서 경어체 사용이 있었고요. 서리법이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해한 보겠습니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날이 오면인데요.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변조했죠. 변주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와서는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해서 감탄사를 사용했죠. 영탄법이고요. 그러면 감정의 고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살펴볼 것이 뭐냐면, 쌤이 노란 형광펜,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출제될 것인데, 이 노란 것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날이 온다면 하는 것은, 그날이 올 것을 가정한 것이죠. 그죠? 올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미래에, 그죠? 올 것을 가정함이라면, 근데 밑에 이것은 왔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이미 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왔다고 가정합니다. 왔다고 가정함입니다. 그래서 와서 실현되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에도 온다면 해서 왔다고 하는 게 비슷하지만 그날이 실질적으로 온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자, 6조는요. 조선시대에 있던 행정부인데요. 2조, 호조, 예조, 2호의 병형공이거든요. 병조, 형조, 공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병조 같은 게 국방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조가 문화부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6조가 이제 지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조 앞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 지명이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정부종합청사. 근데 정부종합청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에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 6조가 광화문에 있었대요. 광화문. 그러니까 교보, 문고와 미, 문화원 사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열거법이네요. 너무 기뻐서 울며 뛰며 뒹굴어도 열거가 사용되었고요. 자,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아까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이제 기쁨이 넘쳐서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그러면 잘 드는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드는 날카로운 칼로 이 몸의 껍질을 벗겨서 아주 끔찍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이제 아주 극단적 자기 희생의 의지가 되겠죠. 벗겨서 좀 끔찍한 장면입니다. 시각적이고요.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이제 행동이죠. 행동. 적극적 행동입니다. 행동이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의 행렬 앞에서 서울이다. 여기 보니까 오리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됐습니다. 오리다. 진달래꽃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할 때 오리다 이런 게 드리겠습니다의 경어체입니다. 우렁찬 그 소리 그러면 청각적이죠. 그럼 이 청각적 심상의 정체는 북소리입니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몸에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친다고 지금 가정한 거죠.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하고 또 가정했네요. 나는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러면 그날이 오지 않으면 죽더라도 눈을 못 감고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시는 여러분 임팩트가 좀 강하게 남았을 겁니다. 이연도 졸라맨으로 그려본다면 상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날이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피를 막 흘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행렬 앞에서 북을 만들어 메고는 둥둥하고 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행렬 앞에 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날이 오면 뭐 춤을 추고 할 거다. 그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 독립 만세 이걸 외치면서 너무 기뻐서 피를 막 이렇게 흘리면서도 너무 기뻐서 앞장서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졸라맨 너무 귀여운데요. 주먹 불끈 칩시다. 불끈 쥐고 불끈 쥐어서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표정이 갸우뚱하죠. 온다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눈물도 좀 흘리면 좋겠네요.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유기적 해석할 때 요 그림이 도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쌤 표현도 세세히 살펴봤는데요. 서리법, 시적 허용, 청각적, 역동적, 가정법, 의인법 대부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요 작품 좀 간단하게 말하면 광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1년과 2년은 그날이 미래에 오기를 바라는 건데 2년에서는 그날이 왔다고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을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역시도 광복이 온 겁니다. 근데 그날이 왔다고 가정하는 2년이 좀 더 강조된 실감나는 표현이다. 변주를 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조금 쉽기 때문에 선지를 조금 꼬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무래도 질문이 그날이 오면과 그날이 와서를 그날이 올 것을 가정함이고 그날이 왔다고 가정함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요. 둘 다 올 것을 가정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2년이 1년보다는 좀 더 강조된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고수의 국어는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